차에 우산 있죠? 민준 씨가 룸미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죠. 민준 씨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이 근처에 제 집이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민준 씨를 바라봤죠. 들렀다 가세요. 괜히 젖어서 감기 걸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와이퍼가 유리를 쓸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에 맞춰 더 크게 들렸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게 되는 일이 또 생길 줄은 몰랐었죠. 제가 51살 때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째.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데 꽤 안정적이었어요. 직원 둘 그리고 저. 셋이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43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과 언제든 끝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같은 식탁을 쓰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던 관계가 어느덧 말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방이 익숙해졌고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더 많았죠.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타인이 되었고 저는 그 공백을 일에 쏟아부었죠. 거래처, 매출, 은행 잔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안의 외로움도 커져만 갔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 사업이 안정돼서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죠. 밤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절 불안하게 하는 걸.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49살이었고 저보다 2살 어린 직원이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당한 뒤 저희 회사에 취직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해고 당시 이혼도 함께 겪은 민준 씨는 처음엔 잘 웃질 않아서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저보다 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사업이 커지면서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단단해서 작업복이 잘 어울렸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사소한 실수도 없게 하는 사람이라 거래처에서 민준 씨를 신뢰하는 게 눈으로도 보였죠. 그 사람 부인은 저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민준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제가 도망갈 것을 알았을 테죠. 하루는 탕비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부족한 비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민준 씨는 컵을 씻고 있었죠. 물 흐르는 소리와 민준 씨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사장님, 네, 집에 불은 들어와요? 잠깐 웃었어요. 불은 들어와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다행이에요. 쓸데없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다행이 걸렸죠. 불은 들어왔지만 온기는 들어오지 않는 집. 민준 씨는 그걸 알고 물어본 게 아닐까요? 이미 이혼한 민준 씨와 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렇게 종종 집에서 밥은 먹는지, 드라마 같은 건 좋아하는지, 저에 대해 물어보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보통 주말에도 회사 근처에 창고로 출근했었어요. 안 나가도 됐지만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일이라도 하는 게 나았거든요. 창고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준 씨였죠. 편한 옷차림에 안전화를 신고 혼자서 여러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친구 없어요? 주말인데 왜 이러고 있어요? 사장님이랑 같은 이유죠. 칫. 같이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같은 일, 같은 공간, 같은 침묵.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하는 데에 익숙해 있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큼 편했거나요. 사장님, 서류를 보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민준 씨는 마치 오래 생각한 질문을 꺼내듯이 말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되물었죠. 어떻게요? 민준 씨는 집요하게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얘기했어요.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랑 함께 사는 거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오래 외면해 왔는지. 누군가가 제 삶을 이렇게 말로 정리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묵은 때로 그 자체가 대답이 되죠. 그 뒤론 일에 집중이 잘 안 돼. 금방 끝날 일을 한참 만에야 끝낸 후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나와 차에 탔는데 어쩐 일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던 차에 민준 씨가 다가와 차창을 똑똑 두드렸어요. 시동이 안 걸리나요? 네, 보험회사 부르시고 집에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줄래요? 아니라고 먼저 가시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레카에 차를 시도 보내고 민준 씨 차에 타니 굵은 빗방울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구름에 해가 가려져 어둑어둑해진 도로 위를 달리는 차. 민준 씨가 운전을 하면 저는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신이 난 듯한 DJ의 말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차에 우산 있죠? 민준 씨가 백미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아침에 빼놨네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죠. 민준 씨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이 근처에 제 집이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민준 씨를 바라봤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산도 몇 개 있어요. 들렀다 가세요. 괜히 젖어서 감기 걸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제가 그럴까요? 하고 말하자 그제서야 미소 짓더군요. 와이퍼가 유리를 쓸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에 맞춰 더 크게 들렸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게 되는 일이 또 생길 줄은 몰랐었죠. 민준 씨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곳이었어요. 8층에 내려 복도 중간에 집 앞에 멈췄어요. 집에 들어서니 실내엔 익숙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어요. 세제의 희미한 향, 정돈된 집에서 배어나오는 건조한 공기.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의 채취. 슬리퍼 이거 신으세요. 민준 씨가 문 앞에 슬리퍼 한 켤레를 내밀었죠. 고마워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어요. 지금 발을 들여놓는 건 단순히 현관을 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를 두고 민준 씨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좁지만 깔끔한 거실이 드러났죠. 민준 씨는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 전기 주전자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식탁 위에 머그컵 2개가 내려졌어요. 차 한잔해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여전히 슬리퍼를 신으려다 멈춘 채였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어요. 재촉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 눈빛. 그저 거기 있었죠. 제가 선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신 차려보니 민준 씨를 마주보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비가 더 오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 사이에 많은 말이 오고 가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저었다가 그 사이에서 멈췄어요. 민준 씨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제게만 보이는 떨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숨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방은 좁았고 발자국은 금방 겹쳤어요. 민준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마음은 놀라지 않았는데 온몸이 놀라듯 반응했죠. 어깨에서 팔로 그리고 팔에서 허리로. 민준 씨의 손길이 아주 천천히 경계를 지워갔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은 조심스러웠죠. 확인하듯 물러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가 물러나지 않자 민준 씨는 더 깊이 잠겼어요. 우리의 숨이 뒤섞였죠. 10년 넘게 굳어있던 제 가슴이 그제서야 열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의 손이 뺨을 지나 목덜미에 머물렀어요. 저는 그 손을 붙잡았죠. 거부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이때 민준 씨가 잠깐 멈췄어요. 눈빛이 물었죠. 정말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눕혔어요.
소파와 침대의 경계는 의미 없었어요. 옷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민준 씨 셔츠의 버튼이 하나 둘 풀리고 제 바지의 지퍼가 내려지고 옷감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죠. 피부가 닿았어요. 뜨겁다기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 탐욕스럽지 않았어요. 서로의 빈 곳을 확인하며 채워갔죠. 사장님, 이름으로 불러줘요. 혜원 씨, 네. 오래 묵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 대답은 언어가 아니었죠. 경계가 풀리고 모든 계산이 멈췄어요. 시간의 흐름이 비틀어졌죠. 어제보다 길고 지난 10년보다 짧은 순간. 우리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박자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설레였던 기분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뒤 남편과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쉬웠죠. 서로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이혼하자.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의 마지막 대화예요. 재산 분할도 조용히 끝난 편이에요. 제가 사업으로 번 돈은 제가 가져갔고 집은 제 지분을 조금 돌려받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민준 씨와는 1년 뒤 결혼했답니다. 우리 둘의 세보금자리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괜찮아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잘 잤어요? 라고 말해줘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이 들어서 새 사랑 어떠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신혼여행은 보라카이로 갔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길리는 못 갔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바다를 보며 민준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와이프.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가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직장에서의 습관이죠. 회사는 더 잘 돼요. 부부가 함께 하니까 신뢰도 높아졌고요. 직원들도 좋아해요. 두 분이 서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민준 씨랑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의 행복.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연히 길에서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서로 안부 정도 물어봤어요. 잘 살고 있어? 응, 잘 살아. 당신은? 나도. 그게 전부예요. 원망도 없고 미안함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51의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기분을 알았어요.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진심도 때가 없고요. 51의 새로운 시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